혼자서 국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누나 잠도 안 주무시고 페이스북에는 초당 하나씩 날리는 그리고 지금 아마 문재인 정권이나 좌파 대깨문 몽땅 틀어서 아휴 민경호 왜 한 명만 없었으면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민경호를 만나서 얘기 중에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국회의원이 나서서 밝혀줘야 된다 하겠습니까? 자, 이제 어떤 각오로 문재인 정권의 끝장판을 보여주실지 우리 미래통합당의 민경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아유,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제가 간증을 하게 되네요. 예, 그래서 간증을 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릴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리 예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문수 지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QR코드에 이번 선거에 많은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QR코드는 31글자만 있다라고 선관위 직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예고도 없이 중앙선관위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비서관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누굴 만났거나 왔다 갔다 하길래 문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국회의원이 지금 공무원을 만나보려고 왔는데 누가 막느냐고 지금 있는 목소리 한 10배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QR코드는 모두 13자리의 숫자 이외에 다른 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1자가 아니고 52개의 숫자가 있죠. 52개를 조합하면 어떤 정보를 꺼집어내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큰 발견입니다. 저는 내일 모레 국회의원회관에서 내일 모레 오후 2시,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증거를 폭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이 부정선거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이런 확신이 서시면 전 광화문으로 달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음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표를 도둑 맞았다. 그러니까 일어서라. 같이 동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해요. 이게 나한테는 그런 현상이 안 나왔고 나는 너무 많이 졌고 뭐 사전 투표가 아니고 나는 본 투표에서도 이기질 못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은 그거를 보면 달라질 겁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제가 이번 선거에서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은 건 아시죠? 예, 제일 처음에 컷오프 됐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당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당직을 29개를 맡았었어요. 4년 동안 29개를 맡았으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예산결산 특위도 2년을 연거푸했어요. 그거는 딱 300명 중에 50명만 하는 건데 그걸 연거푸 2번 하고 다음에 국정감사를 제일 잘한 국회의원들 몇 명을 뽑아가지고 국정감사 우수위원이라는 상을 줍니다. 그거는 뭐 일부 소수에게만 주는 거죠. 그걸 무려 4년 연속 받았어요. 그러니 그리고
지난번 패스트 트랙 있죠? 패스트 트랙 할 때 열심히 싸운 사람들 10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4명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끼어 있는데 저는 무려 5가지 죄목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선공 후사, 선당 후사의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해왔는데 컷오프를 시키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는 무언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칠 수 있다. 이해를 시키면 뭔가 잘못된 것을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면 컷오프 됐지만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에서 어떤 걸 느꼈냐 하면은 아,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런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냥 공천 다시 될 걸 믿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경선을 하게 됐어요. 경선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이겨서 공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천이 취소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낙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약간 귀찮고 그러긴 했지만 아이고 이거 뭐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집었습니다. 2번을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때 그 이후에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인 모양이다. 그래서 민경욱이 한 번만 죽였다 살리면 당선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2번을 큰 시련을 주셔서 내가 좀 돋보이게 이렇게 하시는 모양이다. 이러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선거 이후에 불어닥칠 이 정치적인 큰 변혁과 기적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변혁과 기적에 작은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 내가 당선이 돼서 재선 의원이 되고 재선 의원이 되면 누군가 대표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지난 4년 동안 싸운 것처럼 내가 열심히 싸워야 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이제 써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제가 출구조사에서 이겼고 다음에 새벽 4시, 5시까지 엎착뒤착하면서 막 진다고 그랬을 때 1500표 차이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좌관들한테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이긴다.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분명히 이기니까 기다려봐라. 몇 표 남았냐 했더니 12,000표가 남았대요. 그럼 12,000표에서 뒤집어진다. 1,500표가 뒤집어져서 내가 이길 것이다. 물론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진정을 시켰다고요. 근데 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아니 분명히 이기게 해주시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선거 뒤에 불어닥칠 큰 변혁이 제가 당선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잘못된 부정선거 이거를 뒤집는 역할을 주십니다. 만약에 제가 공천에서 떨어졌으면 이런 일을 주시더라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당선이 됐어요. 제가 당선이 되면 떨어진 사람들 얘기를 뭘 들어요 내가. 그냥 저 사람들 저 잘 못해서 떨어졌겠지 나는 잘했고 이럴 수 있죠. 교만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딱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 선거가 조작이냐 아니냐 라는데 증거를 대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딱 들이밀 거는 굉장히 이제 큰 거지만 지금 증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깔린 게 숫자들이에요. 각각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숫자랑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예, 그 숫자들이 증거입니다. 제가 제 선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 지역구에서 여러분 사전선거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내 사전선거와
관외 사전선거가 있어요. 제가 관내 사전선거에서 100표를 얻었어요. 비례로 얘기하면, 비율로 얘기하면 이 관내 사전선거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 사전선거에서 39표를 얻었습니다. 그건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옆에 있는 민주당 의원, 민주당 후보가 관내 사전선거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 사전선거에서 39표를 얻었어요. 똑같이. 그건 좀 이상하죠. 아주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세 명이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통계학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조작의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자, 다른 곳에서는 다 두 후보들이 있어요. 두 후보들이 있어서 그 두 후보의 사전 관내 투표와 사전 관외 투표의 비율이 인천의 유정복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0대 35예요. 옆에 있는 맹형규 후보도 100대 35예요. 그 두 사람이 관내와 관외 사전 투표의 비율이 똑같아요. 그럼 이 사람도 이상하다 이래 되는데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저한테 뭐 하세요? 세 사람이 똑같은 경우가 저한테 딱 떨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일하라고 시킨 거예요? 저한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전국에 딱 하나 있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옛날에 김문수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걸리 고무신 주고 이 표 바꾸고 뭐 이런 거를 생각했던 분들은 요즘이 어떤 때인데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집어넣는 표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우리 지금 뭐 공상 과학 영화 보면은 특파원 특수부대 뭐 요인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별짓 다 하죠. 그런 거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IT 1등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무슨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하고 뭐 이러는 거, 다음에 통신을 이렇게 주고받아가지고 뭐 다른 서버로 옮기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실제로 설마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 해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KBS 9시 뉴스 앵커 하기 전에 23년 동안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 그 KBS 기자하면서 특종을 많이 했던 특종 기자예요. 제가 입사 4년 차에 이 통계, 조직, 뭐 분산, 뭐 그다음에 정규, 뭐 분포, 곡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입찰 담합을 한 사례를, 이번엔 내 차례라는 입찰 담합에 관련된 뉴스를 제가 취재를 해서 방송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수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인터넷 뱅킹이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여러분들 사용하시죠? 송금하고 그러는 거. 근데 그때 초기에 송금을 이쪽으로 했는데, 송금을 했는데도 받질 않았어요. 돈이 없어요. 이쪽에 나간 거는 있고 중국 해커들이 다 빼간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랬더니 정말이래요. 정말이냐? 그럼 내 눈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보내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를 시연해주면 내가 믿겠다. 정말로 이쪽으로 보내는데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야, 이 해커라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구나. 다음에 이 컴퓨터의 뭐 랜선 이런 거는 해커들이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전 지식으로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숫자, 100과 39라는 세 개의 숫자가 제 지역구에 떨어졌고, 다음에 그런 일이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선 겁니다. 나서지 못하는 게, 박수 치시고요. 크게 치시고요.
이게 그분들 너무 나무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시키시는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 일은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선거가 왜 조작된 선거냐, 왜 선거 부정냐, 부정선거냐를 상황적 증거들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39, 그분은 이해를 하셨죠? 네. 어떻게 그 비율이 3명이 다 똑같이 나오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고, 그런 확률은 1000개의 동전을 공중으로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과 똑같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한 100년 하면 되느냐, 이게 아니고 이 우주가 생긴 날부터 지금 계속 던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박영하 우리 26살 때 교수가 된 천재입니다. 천재 교수가 양재만의 물리 통계학을 공부하시는 그분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천에 우리 당 사람들이 전부 다 얻은 사전 투표의 양과 사전 투표의 수와 저쪽 민주당 사람들이 얻은 것을 비교를 해봤어요. 전체 득표를 둘을 합쳐가지고 누가 얼마를 받았나. 사실 양당이니까요. 그렇게 해봤더니 우리가 36%를 얻었고 저 사람들 전부 다 합친 게 63%예요. 그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서울에서 똑같은 걸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도 우리가 36%, 그 사람들이 63. 경기도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도 36, 63. 이거는 만들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잘못된 거다.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치인들은 선거가 될 때 가장 열심히 기다리는 방송이 있습니다. 뭐냐면 6시가 땡 돼요. 그러면 개표가 시작됩니다. 투표가 딱 끝나요. 그럼 그때 뭐가 딱 방송이 되냐 하면은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렇게 다들 모여있고요. 여기에 사람들 전부 다 앉아있어요. 그럼 텔레비전을 쫙 켜놔요. 그 다음에 4, 3, 2, 1, 땡! 그러면은 민주당 몇 표, 몇 석, 통합당 몇 석, 이게 드르르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긴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와! 진 쪽에서는 이러고선 가고 이래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에 170석까지 나온다고, 민주당이 170석까지 나온다고 땅 하고 나왔어요. 그럼 민주당 사람들이 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쥐 죽은 듯이 아무도 웃질 않아요. 조용해요. 그리고 누구는 박수를 쳐요. 이렇게 박수 치니까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말려요. 박수 치지 말라고. 우리가 모르는 뭘 알고 있길래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가서 180석 나온다고 그러더니 왜 170석이지? 이랬을까요? 아니면 180석 나온다고 그러더니 정말로 180석 나오나 보다. 이거 너무 세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얼굴들이에요, 보면. 미리 뭘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며칠 전에 유시민 그분이 그랬잖아요. 180석으로 이긴다고. 그게 딱 맞은, 이거 뭐지? 이런, 하여간 뭐를 알고 있는 표정. 우리가 상식적으로 좋아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 다 좋아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 그 표정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 1번입니다. 두 번째, 대개 선거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승리하는데 기여를 한 공신들이 있어요. 1등 공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선된 사람에게 많은 걸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비서진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저를 보좌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또 시의원, 구의원들이 열심히 했으면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번 선거에서 저를 꼭 공천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민주당이 180석을 얻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 이러면 저는 알고 있어요. 양정철입니다.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볼리비아까지 갔다 왔어요. 볼리비아. 중국도 갔다 왔어요. 볼리비아를 왜 가요 도대체? 볼리비아는 우리가 개표기를 전자개표기를 수출했다가 부정선거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망명을 했어요. 밖으로 도망가는 그런 나라예요. 아니 그래서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사람이 왜 갑자기 볼리비아를 갑니까? 그 다음에 중국에 가서 IT 회사들과 MOU를 맺었어요. 그런 걸 그 사람이 왜 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1등 공신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와 180석 얻었어 이번에. 야 정말 대단하다. 저기 대통령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저기 대통령님 저 비서실장 시켜주세요. 아니면 장관 시켜주세요. 아니면 대사 나갈게요. 그거 안 되면 돈 100억 주세요. 그거 안 되면은 우리 저기 국영기업체 사장 거기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건. 동서고금을 통화해서 다 당연한 일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선거 있을 때 크게 또 소개도 해요. 야 설계자 양정철 이번에 승리를 설계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 양정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발표되고 나자마자 양정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거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 나는 정계를 떠난다.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실컷 장사를 해서 장사가 잘 됐는데 자기가 1등을 했는데 자기가 힘으로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왜 떠나요? 그리고 뭐가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 무섭고.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국내에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요. 이게 이상하죠? 이게 증거 2번이에요. 아니 1등 한 사람이 저 좀 뭐 해주세요 이래야 될 사람이 끝나자마자 선거 결과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는 정계를 떠나겠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많은 잘못을 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남영희 후보라고 인천에 미추홀에 출마를 해서 윤상현 의원, 안상수 의원과 함께 겨뤘어요. 그러다가 2등을 했습니다. 윤상현 무소속 후보가 1등을 하고 171표 차이로 아깝게 2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거 끝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재검표를 내가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검표를 요구하겠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와 내가 재검표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재검표를 신청하는 순간에 좌파 언론이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 것이냐. 선거 불복하는 거야 지금? 이래서 그 프레임에 딱 가도